다음은 브랜딩 실전편입니다. 브랜딩은 고객의 뇌리와 마음속에 각인하는 과정이 곧 브랜딩으로서 이지 앤 심플, 각인되기 위해서 쉽고 간단한 구조로 엣지 앤 이니셔티브, 나름 뾰족하게 잘 갈린 하나의 메시지, 그리고 진취적인 메시지로 고객의 마음속에 다가가서 각인되는 과정이 바로 브랜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은 기회비용상의 희소성에서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로 보자면 온리원, 즉 하나의 희소성, 유일한 내가 희소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넘버원, 이 분야에서 뭐 당연히 1호가 되면 희소성이 유일하겠지만 어떤 시장을 개척하고 고객의 마음속에 새롭게 자리 잡아서 고객에게는 새롭고 신기하고 호기심으로써 다가가면서 동시에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가 된다면 고객은 쉽게 우리를 기억하고 각인될 것입니다. 결국 브랜드 소비자의 요구와 욕구 해결을 고민하고 해소하며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브랜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딩 프로세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엣지 있는 원 메시지로 인지, 공감, 각인까지 가는 과정이 브랜딩 프로세스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역량을 잘 정립하고 핵심 타겟을 정해서 그들에게 이 핵심 역량을 전하는데 이 핵심 타겟도 또한 고객 접점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거점이며 이를 통해서 확산 가능한 공략 포인트가 있는데 이 핵심 타겟이 모여 있는 곳에 이 핵심 역량을 잘 전해서 고객의 구매 결정 요인을 자극하는 형태, 자극에서 나아가 압박하면 그들은 결국 우리의 팬덤을 형성하고 또한 우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계의 처분 소득을 가지고 있는 중에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의 소비 주체로서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그 주기적으로 찾아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고객의 뇌리에 남는 것뿐만 아니라 이 뇌리에 남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특정 필요한 상황마다 때때마다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객에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우리 브랜딩의 목표이자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 가지가 소위 이제 4가지가 있어야 하는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내 이름이 뭐니? 넌 대체 누구니? 너는 어디에 있니? 너를 왜 찾아야 하니? 라는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하고 이 네 가지를 알면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고객의 마음에 각인될 수 있는 과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역량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차별화된 강점으로 기회비용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희소성 자체를 핵심 역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말하고자 하고 각인되고자 하는 이 핵심 메시지이자 이름이야말로 결국에는 넘버원, 1호가 되거나 또는 온리원이 될 것인가가 관건으로서 잘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고, 보통 이제 브랜딩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자랑할 게 많아서 내가 많은 강조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로 잘 엣지 있는 메시지로 하나의 원 메시지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말이 많다 보니 고객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어, 저들을 내가 왜 사야 하지? 왜 내가 선택해야 하지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뜨게 됩니다. 그것은 이 핵심 역량에 대해서 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고객이 잘 기억하고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메시지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핵심 타겟에 대한 고민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 소비층인지가 관건으로 다만 정보를 습득하여 소비를 독려하는 층과 실제 소비를 하는 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것을 보고 고르는데 학생입니다. 내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내가 경제적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돈을 쓸 수는 없어도 어머니께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나 이거 사줘. 그러면 학생들이 소비하고 학생들이 마음에 들어서 판단은 했지만 돈은 엄마가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에게 알려야 하느냐? 또 반대로 이럴 수 있습니다. 엄마가 내 자식을 위해서 어떤 걸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소비하는 주체는 아닌 거죠.
돈은 내지만, 돈은 지불하는 주체긴 하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주체가 아닌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 것을 사주는 주체가 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떠나서 내 핵심 타겟, 과연 나를 선택한, 내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가 마음이 동해서 구매 심리 압박을 받고 결국에는 돈을 쓰는 주체까지 이렇게 자극해서 그가 돈을 쓰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의 타겟이 누구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독려하게 되는 영향력 있는 대상이 핵심 타겟이라 볼 수 있고요. 다음은 고객 접점입니다. 이런 핵심 타겟들이 다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모여 있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특정 목적과 동기하에 모여 있게 되고,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이나 아니면 콘텐츠 채널, 아니면 커뮤니티 등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이런 거점을 통해서 이런 거점을 잘 공략을 하면 이런 거점은 보통 이제 핵심 진원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탑다운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거점을 중심으로 공략하였을 때 빠르고 효과적으로 확산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객 접점을 먼저 고려하고 공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구매 결정 요인입니다. 소위 이제 니즈 매칭 과정을 통해서 내 잠재적이거나 아니면 현재에 있는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내가 돈을 쓰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냥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가진 예산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주어야 하는 압박까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뭐 하면 좋아요라기보다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기회를 잃는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주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생존이라는 절대 키워드 아래 본능적으로 필요한 것과 후천적 학습, 문화, 환경상에서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고객들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선천적인, 그 본능적인 니즈를 자극하는 것만으로 선택받을 수도 있지만, 후천적인 니즈의 설계를 통해서 필수부터 잠재니까지 이제 매칭을 해주는 것이죠. 환경상의 학습을 통해서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지금 현재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이런 부분들까지 잘 자극을 하면 구매 심리 자극을 넘어 압박까지 가게 되고 우리 브랜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첫 구매 시에는 각인이 중요하고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재구매 시는 만족도와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통해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을 때 이 충성 지속 구매 시에는 팬덤 요소와 커뮤니티가 주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서 이 각각의 과정, 구매도 첫 구매, 재구매, 충성 구매까지 가는 구매 결정 요인이 상이하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라는 주제입니다. 팬덤과 커뮤니티, 결국 가게 예산 중에서 월 고정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SK텔레콤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통신비를 매달 평균적으로 한 7만 원 정도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을 우리는 뭐 할부로 사든 모아놓은 돈을 현금으로 사든 이것을 좀 분할해 보자면 월 한 30만 원 정도를 삼성이 우리 휴대폰부터 해서 여러 가지에서 가져가고 있는 중이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나 기아가 우리에게 또 한 거의 30만 원에 준하는 돈을 우리에게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큰 기업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인데 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고객의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고객의 시간이나 비용을 소비하는 주체로 우리가 기억되고 늘 거기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 돈을 써야 되는 고정적인 리스트에 우리를 넣는 것은 이제 팬덤과 커뮤니티 형성까지 가게 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한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서 보자면 결국 카테고리 내 가성비 또는 가심비 또는 새롭거나 아니면 정말 희소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고객은 선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고객의 선택은 결국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주로 가는 채널, 고객 접점에서 값성비라고 부르는 상품을 보거나 아니면 명품과 같이 심리적으로 만족감이 형성되거나 좀 돋보일 수 있는 요소에 돈을 쓰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에 돈을 쓰거나 새롭거나 희소한 것으로 귀결되며 가성비를 추구하는 동일 소비자가
가심비를 추가하는 항목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끼고 여기서 아낀 돈을 가심비 품목에다 쓸 수도 있는 것이죠. 해서 각각의 소비 주체별 가계 예산 지출 행태를 좀 분석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느냐를 타겟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에서는 항상 이 브랜드도 마찬가지, 브랜딩 과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보고 잘 정립해두는 것이 선행 과정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불황에도 비용을 줄이지 않는 줄일 수 없는 영역의 안정감이라는 부분인데 과연 그럼 고객은 지금 같은 경제 불황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돈을 정말 안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디에 돈을 쓸 것이냐. 즉, 돈을 쓰는 부분에 우리가 진입을 해야 또는 우리가 어, 100% 그것에 관계는 없지만 고객에게 어떤 같은 유사한 효과를 줌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위치할 수 있는 연계에 대한 시너지를 좀 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 사업과 브랜드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먹고 사는 부분, 식품이죠. 그리고 돋보이기 위한 본능적인 이런 부분들, 뷰티나 패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뭔가 나의 삶에 대한 평정심과 평안함을 계속 줘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혹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사람 관계나 돈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의 관점으로 영역의 집중과 연계가 필수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하며 결국 가계 예산의 정기적인 고정성 지출 비용화에 우리가 들어가는 편입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에는 돈은 꾸준히 쓰고 오히려 더 많이 쓰는 부분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정성을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감은 지출을 얻는 경험의 신선함, 즐거움, 유익함에 대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각인까지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소비자의 공감과 만족은 결국 그들의 소비 항목에 대한 인식과 규모 대비 그들이 얻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지출 규모를 얘기합니다. 지출 규모 대비 그들이 얻게 되는 경험을 통해 생존에 있어 보다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된 듯한 신선함. 이 새로운 것을 알면 남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본능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정보 습득의 즐거움. 같은 위치에서 남보다 내가 남이 모르는 것을 알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남보다 더 많이 알았을 땐 생존에 유리하다고 본인이 본능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고, 이런 생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함을 익숙한 것으로 만들면 그 접점에서 이런 공감들이 발현되는 것이죠. 와, 내가 전혀 악기나 이런 것에 관심도 없고 음악은 그냥 듣는 것으로 내가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튜브 쇼츠에 그 악기 구슬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의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관심도 크게 없지만 그걸 보게 되는 거죠. 뭔가 나도 모르게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신선해서 쳐다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본능적으로 이끌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캠핑장 가서 뭔가를 이렇게 정비하거나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는 그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내가 당장에는 캠핑장을 갈 수 없지만 언젠가 가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정보 습득의 즐거움. 그러면서 어찌 보면 같이 가는 이런 내 경쟁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를 인식해서 그들보다 내가 앞설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것을 유익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해서 이것을 내가 브랜딩을 실행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새로운 경험의 신선함, 또한 정보 습득의 즐거움을 그들에게 익숙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을 충분히 설계하고 발현시킬 필요가 있겠다. 다음은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팬들과 그들의 커뮤니티를 우리가 공략하고 또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학창 시절 아이돌에 열광하듯이 브랜드는 소비자 관심사의 분야에서 선망하는 대상이나 나의 신념에서 기인하는 관심과 팬심, 그 관심을 가진 이들을 모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 브랜드의 최상의 신뢰는 여기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목표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들이 뭔가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토론도 하고 때로는 이거에 대한 좋은 의사표현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장도 만들어주고 그런 거리를 계속 던져주면서
마치 우리가 그들과 호흡하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느낌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궁극적으로 가장 고객에게 사랑받고 지속적으로 오래 같이 성장하는 이런 개념이 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가계 예산에 자연스럽게 편입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화두를 좀 던지고 싶은 것은 기존까지 모든 마케팅이나 이런 브랜딩의 그런 방향이 무엇으로 우리의 팬이 될 사람을 모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상품과 서비스로 그 콘텐츠로 고객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이 우리 팬이 돼서 이런 팬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뭔가 새롭게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부분으로 서로 교감을 했었는데, 근데 최근의 형태는 조금 이것이 더 진화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오히려 이 반대급부로 경제가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뭔가 강력한 그 서로 간에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니즈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쓰는 돈이 좀 줄어들고, 가계처분 소득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엔 이 비용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내 총소득을 늘려주는 곳에서 뭔가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주체들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편이 돼주면서 기존에 없었던 연맹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해서 분명히 지금의 현재 흐름은 우리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잔잔하게 가고 있지만 무엇이든 우리의 편이 될 사람을 모을 것인가로 점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점점 느끼고 있는 중인 거죠. 팬이 관심사와 팬이 된 동기와 목적은 작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이 틀어지거나 하면 이탈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이 충성도라고 하는 것이 예컨대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혹은 쿠팡 같은 경우에도 내가 거기에 어떤 특정 상품이 괜찮았는데 그 상품이 가격이 변동되거나 아니면 그 상품이 다른 상품으로 교체되거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 구매했던 것만한 상품이 아니게 되었을 경우에는 마켓컬리 자체를 이탈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거나 더 이상 거기에 구매하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데, 반대급부로 만약에 내가 하나의 팬이라면 내가 무슨 짓을 하건 이해를 해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상이 생기면서 어, 나와 함께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으로서 공통의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이런 편의 울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필로그 단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편을 어쩌면 형성해서 단순히 나의 브랜드가 그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도 내 브랜드를 공동 브랜드로서 인식하고 하나의 울타리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함께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궁극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고려하면서 이번 챕터를 마쳐보고자 합니다.